우주.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세계는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선 첨단 과학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주 또한 사람의 힘으로 일궈내야 하는 분야입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우주 분야 종사자는 약 8,000명. 이 중 4,600명이 위성 활용 서비스 및 장비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약 960명이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에는 약 950명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결실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는 존재하지 않겠죠. 우주라는 거대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 오늘도 일터에 선 사람들. 이번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5년 전 바로 이곳에서 나로호가 우주로 날아올랐죠. 나로호의 발사 성공과 동시에 이곳에선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설비가 구축됐습니다. 연구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 커다란 기기의 정체는 바로 한국형 발사체의 엔진입니다. 2021년 우리의 독자 기술로 날아오를 한국형 발사체가 연구진의 손끝에서 조금씩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죠. 75톤급 엔진 연소 시험을 위해 부품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연결된 배관과 선들을 일일이 살펴보는 이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엔진시험평가팀은 바로 이곳 엔진 지상 연소 시험장에서 잠시도 떠날 줄을 모릅니다. 테스트 스탠드는 이제 시험 대상체, 저희로 말하면 엔진이죠. 엔진이 장착되고 이제 시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테스트 스탠드라고 하고요. 지금 하는 작업은 이제 내일 시험을 위해서 이제 손상된 센서들을 점검하고 교체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에 들어가는 75톤급 엔진을 지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지상 연소 시험장. 이곳이 마련되기 전에는 연구원들이 직접 외국의 로켓 엔진 연소 시험장을 찾아다니며 테스트를 해야 했는데요. 한국형 발사체의 추진기관 개발을 위해 연구진은 엔진 연소 시험 설비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외국의 기술 지원을 받지 않은 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대형 엔진 시험대를 만든다는 건 어쩌면 우리 연구진의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우리만의 로켓 엔진 시험 스탠드를 완성했죠. 발사체 추진 기관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설비들을 순수 우리 기술로 구축했다는 건 한국형 발사체를 완성하는 것만큼 뿌듯한 일입니다. 100번 시험을 하는데 한두 번 정도만 실패를 하고 나머지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신뢰도를 가져야 되는 엔진이거든요. 가혹한 환경에서, 가혹한 조건에서 이 엔진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보면 이제 출시하기 전에 시베리아나 아니면 사우디 같은 더운 나라, 추운 나라, 그다음에 산 같은 거, 그다음에 내려가는 내리막길 가속 감속하고 환경 시험들을 하잖아요. 지금 엔진 개발 단계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지상 연소 시험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곳은 제어 계측실입니다. 빼곡하게 들어찬 모니터들과 실시간으로 바뀌는 수치는 시험할 75톤급 엔진의 상태를 완벽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엔진에 수없이 매달려 있던 선들은 바로 각 부품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연구진들에게 알려주는 센서였던 것이죠. 이곳에선 모든 구조장치들을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제로 2.9MPa. 하지만 이를 위해선 연구원들이 일일이 센서를 연결하고 배관 상태를 점검해야 하니 엔진 연소 시험의 모든 과정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작업이 동시에 요구되는 셈입니다. 액체 엔진은 작은 오류에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연구진은 오늘도 촉각을 세우며 엔진 연소 시험을 준비합니다. 액체 로켓 엔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한 조건에 작동을 하거든요. 실제 마이너스 180도는 액체 산소, 그다음에 액체 산소 케로신이 만나서 3,300도라는 고온 가스 압력이 높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극한 환경에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 설계하고 제작하더라도 실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실제 연소 시험을 통해서만 검증이 되거든요. 연소 시험을 해보지 않으면 실제 그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마이너스 180도 액체 산소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3,300도 온도의 고온 온도 가스가 있는데 그게 실제 연소시 잘 견디고 있는지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데는 연소 시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덧 나로 우주센터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지만 연구진들의 손길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내일의 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엔진 구석구석 모든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는 연구원들. 또 한 번의 테스트를 엔진이 무사히 견딜 수 있기를. 이들의 손길 속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시험을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 준비들을 다 해야 되고 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 제어 계측실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한 번의 연소 시험을 위해 일주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내일은 64번째 도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연소 시험의 모든 세부 절차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 수백 가지 항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연소 시험 시 엔진 폭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소를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 시험이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점은 일단은 안전 문제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좀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시험을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저희 기술로 연소기든 가스 발생기든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엔진 시험 평가팀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분 단위로 짜여진 하루 일정의 시작. 75톤급 액체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을 위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연구원들.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일정이지만 연소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팀원들 모두가 시험 과정의 합을 맞춥니다. 냉각수 테스트를 시작으로 75톤의 주력을 발사체에 전달하는 노즐과 방향 조절 장치, 그리고 산화제 및 연료를 높은 압력으로 연소실에 공급해주는 터보 펌프 등 핵심 부품 상태를 확인하며
엔진 시험 준비 막바지에 들어간 연구원들. 이제 로켓 엔진의 첫 번째 시동을 걸어줄 파이로 시동기를 장착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연구진이 몇 번이고 오르내리던 사다리가 제거되고 바닥이 열리자 드디어 한국형 발사체 75톤급 엔진이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엔진 연소 시험장 근처에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소방차와 소방대원이 대기하고 제어 계측실에선 이 모든 준비 상황이 계획한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제 엔진 연소 시험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긴장되는 순간, 과연 이번 테스트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엔진 주상 시험 시작합니다. 5, 4, 3, 2, 1, 시작. 땅이 흔들릴 듯한 굉음과 함께 솟구치는 수증기가 장관을 이루는데요. 한국형 발사체 75톤급 엔진의 위력이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 데이터를 상세하게 분석해봐야 최종적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단지 거기서 봤을 때는 문제 없구나, 또 다음번에 시험할 수 있구나. 근데 저희 시험하는 입장에서는 엔진이 스탠드에 폭발하지 않고 걸려 있으면 우리 오늘은 시험은 성공했다. 왜냐하면 엔진이 계속 이게 살아 있으면 다음에 조건을 바꿔서 다시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건데, 만약 엔진이 뭐 손상이나 폭발하게 되면 저희 시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험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엔진이 달려 있으면 우리 성공했다, 시험은. 세트 분석해서 다음 조건을 바꿔서 다음 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켓과 엔진, 특히 우리 기술들은 선진국에서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내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행착오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폭발을 경험하고 가지 않을까? 이건 당연히 생각하고 갔는데 아직 폭발하지 않았고 끝까지 잘 견뎌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설계가 잘 됐고 우리 연구원들이 능력이 생각보다는 더 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지금 성공을 하면 더 극한 조건으로 더 이제 가볍게 설계하고 그런 추가적인 설계를 통해서 더 고도의 엔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폭발이나 부품의 오작동 없이 엔진 연소 시험이 무사히 끝났지만 연구진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험 후 엔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소 과정과 결과를 종합 검토하는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각 부품의 데이터를 분석해야만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 조건들을 변경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연구진은 오후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네, 빼면은 밀리암페어가 늘어나요. LVDT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가 전류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다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건
저 먼 우주까지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로켓의 엔진입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은 초당 255kg의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하죠. 연소기 내부 온도는 섭씨 3000도 이상 올라가며 엔진 시동과 동시에 발생하는 엄청난 추력과 그로 인한 진동은 상상 이상일 텐데요. 방금 시험을 마친 엔진의 상태를 또다시 시험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시키는 일. 엔진 시험 평가팀의 일은 매주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 로켓가 지상에서부터 날아가면서 탱크에 들어오는 압력도 바뀌고 외기 온도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 한 점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점에서 이렇게 작동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다 해보면 한 200회 정도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200회 정도 시험을 하려면 1년이 52주, 약 50주 되잖아요. 매주 시험을 해도 엄청난 횟수가 되겠죠. 올해 말 정도에 아마 저희가 그 엔진에 대한 모든 개발 시험을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검게 그을린 바닥. 엔진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흔적인데요. 지금은 엔진 한 기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한국형 발사체 1단에는 이와 같은 위력의 75톤급 엔진 4기가 부착됩니다. 열의 흔적과는 반대로 엔진 한쪽은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산화제인 액체 산소의 온도는 영하 180도씨. 로켓의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극저온과 극고온 그리고 높은 압력이 정확한 조건과 시간에 제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만약 찰나의 순간이라도 이들의 박자가 맞지 않는다면 폭발로 이어질 겁니다. 연구진이 시험 과정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엔진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연구진이 액체 로켓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순간이 쌓이고 쌓여 형성된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에도 큰 문제 없이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을 다듬어가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고성능의 엔진을 완성해내기 위해 연구진은 오늘도 새로운 시험에 도전합니다. 두 차례의 시험을 마친 하루의 끝. 불이 켜진 사무실에선 아직도 업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TP를 당기는 쪽이죠. 그럼 당기면 어떻게 TP를 당기면은 배관도 같이 이렇게 당길 수도 있겠죠. 당기는 힘 자체가 되니까.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저쪽으로 힘이 가서.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사람. 값들이 기존 값과는 이제 롤은 플러스가 있고 피치는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는데 엔진 연소 시험의 성공 여부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밀어준 게 뭐가 있다는 얘긴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나은 결과값을 확보하기 위해 세세한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이들. 그럼 산화제 라인이 아니라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밀어준 게. 얘가 지금 이제 동이 이제 냉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엔진 생각만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엔진 시험 평가팀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분석은 이제 계속합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뭐 오늘 시험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오늘 분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서 이제 축적이 됩니다. 데이터 베이스화 되는데 그 데이터 베이스화 되는
정도에 따라서 계속 누적돼서 분석을 하고요. 우선 당일날 시험했을 때 분석 그 기준은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측면에서 가장 이제 주요 요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만 먼저 분석을 하게끔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심장인 엔진은 1,300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의 노력이 수없이 깃든 결정체이기도 하죠. 과연 이 노력의 값은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내일 또다시 도전하기 위해 한국형 발사체 엔진 시험 평가팀의 일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한쪽에선 발사대 건설이 한창입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가 발사됐던 장소인데요. 오는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 발사체가 바로 이곳에 서게 될 겁니다. 3초, 2초, 1초, 발사. 로켓의 마지막 기능 점검과 추진체 주입, 그리고 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겉으로는 발사체를 세우고 지지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발사대 지하에는 발사체를 제어하는 첨단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발사대를 자력으로 구축했는지 여부가 우주 강국의 핵심 조건이 되는 이유죠. 시험 발사체용 발사대 옆에선 규모부터 남다른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대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 모든 발사대 공사가 우리의 독자 기술로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형 발사체는 크게 시험 발사체와 한국형 발사체 2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개의 발사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사대는 예전에 나로호를 발사하였던 그 나로호 발사대를 개조를 해서 시험 발사체 발사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발사대는 한국형 발사체 전용 발사대로서 지금 현재 구축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전용 발사대에는 추진제를 주입하고 발사체와 각종 신호를 주고받는 장비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지하 공간에 무려 60개의 방이 설계된 만큼 대규모 토목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완성되어 간다는 건 엄청난 인력과 기술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곧 완성될 한국형 발사체 발사대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사뭇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리의 힘으로 발사한다는 것이 저희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리 힘으로 우리 발사대에서 발사한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사대를 갖추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대에 오를 본체를 만들기 위해 민간 업체도 힘을 모았습니다. 창원의 한 업체에서는 한국형 발사체에 사용할 75톤급 액체 엔진 조립이 한창입니다. 액체 엔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만 해도 1,300여 개가 되는데요. 각각의 업체에서 부품을 만들고 납품받은 부품을 조립하며 협력하는 덕에 액체 엔진의 조립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처음 액체 엔진의 조립 기술을 그 어디에서도 이전받을 수 없어 조립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협업해 엔진의 실물 모형을 조립하고 분해하며 조립 방법과 검증 절차를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액체 엔진의 조립을 위해
16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협업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의 액체 엔진을 만들기 위해 주요 구성품을 세부 공정합니다. 그리고 기계의 도움 없이 부품 하나하나를 손수 조립하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이 조립 과정을 꼬박 3개월을 거쳐야 하나의 엔진이 완성됩니다. 발사체는 발사대를 벗어나는 순간 엔진에 문제가 생겨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작업자들은 실수 없이 엔진을 조립하기 위해 늘 고군분투합니다. 고기는 안 빠져요. 막 수명쯤 하니까 막 빠져버려요 그냥. 모든 구성품을 사용해 조립을 완료한 2단 엔진의 경우 그 높이만 해도 3m에 달합니다. 엔진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은 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도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엔진은 발사체와 결합해 많은 이들의 노력을 품은 채 우주로 향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 체계 종합팀은 이곳 조립동에서 전달받은 엔진과 납품받은 구성품들을 하나의 발사체로 조립합니다. 항우연에서는 해외의 도움 없이 오직 우리의 힘으로 발사체의 모든 것을 설계했는데요. 설계도 속 그림으로 존재하던 발사체가 연구진의 손끝에서 제 모형을 갖춰갑니다. 오는 10월에는 한국형 발사체의 2단에 해당하는 시험 발사체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기체를 조립하는 손길은 더 바빠집니다. 시험 발사체는 75톤급 액체 엔진을 비롯해 각종 배관, 센서, 통신 제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사체를 이루는 각각의 부품들은 극저온과 초고온, 그리고 초고압을 오가는 극한의 환경을 버티며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구성품을 하나로 모아 조립하는 이들은 보다 완벽한 발사체를 만들기 위해 3가지 모델의 발사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체계 모델, 그러니까 전체를 조립하는 모델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모델, 저희는 EM이라고 부르는데요. 엔지니어링 모델이라고 해서 전체 탑재물이라든지 전체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지, 배관 조립이 밸브가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고요. 인증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시험 발사체 인증 모델은 작년 6월부터 조립이 착수가 돼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3월 달에 지정된 날짜에 연소시험 설비로 올라가서 이후에 여름 전까지 예정된 연소시험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비행 모델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총 길이 약 26m의 시험 발사체. 육중함을 뽐내고 있는 이 기체는 얼마 전 완성한 시험 발사체의 인증 모델입니다. 겉모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은 15만에서 30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발사체 체계 종합팀은 발사체를 이루는 수많은 구성품이 설계대로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검증을 하고서야 인증 모델 조립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연소 시험을 거치고 그 결과를 비행 모델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 모델의 개발은 아직 끝난 게 아닌 것이죠. 하나의 발사체를 조립한다는 것, 그것은 곧 시간과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그 액체 추진 발사체 같은 경우는 각종 배관하고 밸브들이 굉장히 시타레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안에가 설계가 돼서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단위마다 조립을 하고 누설이 없는지를 기미 시험을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그 단위가 끝나면 그 상위 개념으로 이제 조립을 하게 돼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다 보면 약 7개월 정도가 정상적으로 잘 됐을 때가 7개월 정도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발사체 체계 종합팀은 지난 1월부터 시험 발사체의 비행 모델 조립에 착수했습니다. 7월 말 조립 완료를 목표로 작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죠.
완벽한 발사체를 만들기 위해 검증하고 또 검증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지금 발사체 체계 종합팀이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실험을 반복하며 신뢰도 높은 발사체를 조립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연구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2021년 발사할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적인 비행을 점쳐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진정한 스타팅이 나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진짜 1단부터 2단, 3단 위성까지 모조리다. 또 여기만은 조립 설비 자체도 전부 다 한국에서 다 개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다가 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를 쏘아 올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작한 한국형 발사체. 총 3단으로 이루어진 발사체는 각 단별로 액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일정 고도에 이르면 1단부터 차례로 분리되며 더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발사체의 비행 목표는 가장 마지막 단에 있는 인공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에 탑재될 인공위성 역시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궤도에 투입돼 우주를 탐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공위성은 과학실험, 정찰, 통신 등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든 위성을 뜻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흔히 접하는 기상 영상을 찍기 위한 카메라, 방송이나 통신에 사용하기 위한 중계기 등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탑재체의 기능에 따라 인공위성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들보다 조금 늦은 1992년에 한국의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하며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1995년엔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통신위성 무궁화를 발사했고 1999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리별 3호를 궤도에 올렸습니다. 같은 해 과학, 기상, 해양을 관측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도 발사했죠. 2010년엔 통신 중계, 해양, 기상 관측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위성 천리안 1호를 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성장력과 각 기업체의 참여가 이뤄낸 결과죠. 상공을 누비고 있는 우리의 인공위성들 중에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진 위성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해양 관측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1호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이란 고도 약 36,000km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설계한 위성을 말하는데요. 늘 지구의 한 방향을 넓게 관찰할 수 있어 기상 관측이나 통신 중계에 주로 활용됩니다. 천리안 1호는 해양 관측 외에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반도 주변의 기상 정보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보는 기상 영상의 대부분은 천리안이 보내준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에 발사된 천리안 1호는 이제 곧 수명이 다해 그 임무를 승계받을 위성이 필요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천리안 1호의 역할을 이어받을 천리안 2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공동 제작한 천리안 1호의 한계점을 극복한 위성이죠. 정지궤도 본체 기술을 우리가 자립을 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을 국내 주도로 개발한 게 해서 발사한 게 2006년이었습니다.
근데 정지궤도 위성은 잘 알고 있는 무궁화 위성 7기가 전부 해외에서 구매를 해왔고요. 천리안 위성 1기가 이제 해외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해외 공동 개발이라는 거는 해외가 기술 책임을 지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이번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도전적으로 해갖고 국내 독자로 지금 그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 2호를 지금 거의 개발 완료 중에 있습니다. 항우연의 정지궤도 복합위성 체계팀은 천리안 2A호와 2B호의 설계,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거는 이동하는 그게 이제 그것도 한 1시간 정도 하면 올 하반기에는 천리안 2A호의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체계팀은 위성에 들어갈 유닛들을 검증하고 장착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닛을 한꺼번에 조립할 수 없어 조립 일정을 정하고 일정에 맞춰 조립하며 성능 시험을 반복하다 보니 밤샘 작업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약 20여 명의 팀원이 공들여 제작한 천리안 2A호를 만나러 가는 길. 작은 먼지 하나도 허락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진복으로 갈아입는 일은 필수입니다. 이번 저희 천리안 2A호와 2B호는 저희 국내 기술진들이 국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설계부터 제작, 시험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의 크기도 전반적으로 1톤 이상 커졌고 높이도 1m 이상 커졌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엔지니어들이 밤낮없이 일을 해서 국내 독자 기술 개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리안 1호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천리안 2A호. 기상, 우주기상 탑재체를 싣고 우주로 떠나 지구 기상과 우주 기상을 감시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할 텐데요. 천리안 2A호는 천리안 1호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제공해 일기예보의 정확도와 기상 이변 예측 능력이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위성은 극한의 우주 환경을 버텨내야만 태풍, 폭설,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 현상과 우주 기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데요. 위성 체계팀은 천리안 2A호의 조립을 마치고 빼곡히 잡힌 환경 시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시험을 진행할수록 하나의 시험을 마쳤다는 안도감보다 하루하루 임박해오는 발사 예정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위성 제작 완료에 최선을 다합니다. 천리안 2호 위성은 2011년 7월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래서 올 연말 2A 위성은 꾸루, 그러니까 프랑스 꾸루에서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위성 조립 단계는 다 완료가 됐고 우주 환경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B호는 지금 현재 한참 조립 중에 있으며 우주 환경 시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발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리안 2B호는 해양 환경 관측 위성으로 해양 탑재체와 환경 탑재체를 실을 예정인데요. 내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 체계팀은 최근 천리안 2B호의 본체 시험을 마치고 탑재체와의 연결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환경 탑재체의 경우 주변구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그 역할이 주목되는데요. 최근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위성을 제작하는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천리안 이 비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탑재체의 성능을 검증하고 조립해야 합니다. 각종 부품을 유기적으로 조립하는 이 과정은 위성 개발의 꽃이라고도 불리죠. 수많은 전선으로 얽혀있는 위성이 제대로 조립됐는지 신호를 체크하는 일도 남았는데요. 연구진은 늘 그래왔듯 위성을 안전하게 발사할 그날을 위해 시험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것입니다. AO 위성 같은 경우는 조립 단계가 무사히 맞춰졌고 환경시험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원들이 지금 많은 긴장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우주 환경시험이 마쳐지고 나서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기를 모든 연구원들이 지금 밤낮없이 애를 쓰고 있고요. 2B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 그 많은 일이 남아 있지만 내년까지 무사히 이런 모든 일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2개의 위성이 우리나라의 상공에서 무사히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체크해서 설명을 하고 측정. 천리안 2호를 차례로 발사하기 위해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위성 체계팀. 탑재체 쪽 지금 앞쪽에 만일 우리나라에서 환경 탑재체를 실은 천리안 2비호를 미국과 유럽보다 먼저 발사한다면 이들이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 관측 위성을 발사한다는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곧 그날이 다가오겠죠. 정부나 여러 국민들이나 산업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발사체 심장을 최고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엔진 테스트라든가 뭐 추진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뭐 발사체도 뭐 거의 머지않아서 아마 10년 내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척하는 부분이니까 많은 실패가 있을 겁니다. 그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도 자산화해서 그것도 우리가 소중한 우주 정복의 중요한 자원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세계라 믿었던 우주. 우주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상향과도 같은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 오늘도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땀방울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었는데요. 끊임없이 우주의 문을 두드리는 그들의 손길이 우주를 자유롭게 오가고자 하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것입니다.